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빅캐스전 10, 빅캐스전 10이라는 책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행복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서은국 연세대 교수의 행복의 기원은 이런 진화심리학적 가점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지구상에서 나타난 단세포 동물에서 출발하며 기나긴 진화 과정을 거쳐 호모사피엔스에 이른 존재다. 이런 진화 과정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특성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명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행복이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한다고 본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생존이다. 인간은 유전자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껍질 또는 로봇 기계에 불과하다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론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진화론에 근거한 이 같은 행복론은 어느 쪽이 옳으냐 그러냐는 편가르기를 떠나 인간과 행복의 관계를 규정하는 인식의 지평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이며 진전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화론적 행복 이론은 행복을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만큼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인간에게 행복의 느낌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사람마다 행복감을 많거나 적게 느끼는 이유, 행복의 인간적 정의 등등. 가령 의학과 진화 생물학은 행복감을 느낄 때 인간의 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심리학은 무수한 실험을 통해 유기적으로 외향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감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어서 손에 쥔다고 언제까지 남아있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인간은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행복감을 또다시 맛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DNA를 유지하고 전파하고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자, 햄버거 모델 당신은 어느 쪽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이 삶의 목적이건 생존의 수단이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는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과연 행복을 위해 얼마나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며 도대체 언제 행복이 찾아오느냐는 것이다. 오늘의 쾌락이 중요한가, 내일의 성공이 중요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의미가 있으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고 산다. 이처럼 행복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설명할 때 많이 이용되는 메뉴 하나가 햄버거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론을 강의하는 탈벤 샤하르 교수의 저서 해피어에 담긴 이론이다. 그는 삶과 행복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햄버거에 빗대서 비교했다고 하네요. 현재와 미래의 이익, 손실을 수학 시간에 배운 4분으로 나누어 인간의 형태를 분류한다. 가로축은 미래의 이익과 손실, 세로축은 현재의 이익과 손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그런 그래프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내용, 햄버거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 책에서 그렇다는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4분면 가운데 오른쪽 위쪽 1, 4분면은 현재의 즐거움도 느끼면서 미래의 이익도 추구하는 바람직한 행복주의자를 나타내고 왼편 위쪽의 2, 4분면은 현재의 즐거움과 이익을 희생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성취주의자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햄버거로 치면 맛은 없지만 몸에는 좋다는 야채 햄버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네요. 왼편 아래 3, 4분면은 현재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미래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샤르는 이를 허무주의자로 분류한다. 굉장히 제일 안 좋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햄버거로 치면 맛도 없으면서 몸에도 나쁜 최악의 햄버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네요. 오른쪽 아래 4, 4분면은
현재의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전형적인 쾌락주의자를 뜻한다 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자. 햄버거로 치면 정크푸드 햄버거이다. 우선 먹기는 좋고 칼로리도 높지만 이내 비만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만다. 그리고 샤르는 묻는다. 당신은 어느 문면에 속하는가? 어떤 햄버거를 먹고 있는가? 이쯤 되면 짐작하겠지만 샤르가 권하는 것은 1, 4분면 즉 행복주의자의 햄버거이다. 지금 당장 먹기에 맛이 좋으면서 몸도 좋은 이상적인 햄버거를 말한다. 물론 최악의 선택은 3, 4분면에서 제시된 허무주의자의 햄버거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찾아와 강의와 대담을 진행하던 샤르 교수는 샤하르 교수의 지론은 요컨대 오늘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거나 희생을 하는 삶은 그리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친 성취주의의 발목에 잡혀 있다고 말한다. 미래의 기약 없는 건강을 위해 맛있는 야채 햄버거로 너무나 많은 날들을 때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라고 하네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샤히러 교수가 오늘 맛있는 햄버거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더 큰 행복을 위해 미래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앞으로 더 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돈과 인기, 미모 등과 관련된 목표보다는 자신의 성장 그리고 주변과의 연결, 기여와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특히 강요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목표보다는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할 일을 중요도 순으로 가려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은 일로 나누보라고 권유하고 있네요. 이 가운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쾌락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행복의 조건은 관계.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단일 프로젝트 가운데 최장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연구는 단연 하버드대가 1938년부터 80년 이상 계속 중인 성인 발달 연구가 꼽힌다라고 합니다. 1938년 당시 하버드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6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애를 조사하는 종단 연구다. 이 중에는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보스턴 시내에 거주하던 456명의 성인 남자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하버드 졸업생들과 함께 관찰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한 연구 발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인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의 행복론은 돈이나 소득의 경우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개인의 행복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리한다. 라고 하네. 이런 이론의 선두에 있는 학자가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입니다. 경제학자로 평생 행복에 대해 연구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저서 행복의 함정에 대해서 이같이 말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은 괄목할 만큼 높아졌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인의 선망 대상인 미국의 1인당 소득은 2배 내지 3배 증가했지만 미국인의 행복 지수는 50년 전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레이어드 가설로 불리는 그의 이론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정체되는 시점은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때부터라고 하네요. 그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레이어드 교수는 소득이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비교 대상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이고 그들의 소득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며, 둘째, 소득 증가가 처음에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중독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교와 습관화가 소득에 비례해서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셈이다라고 하네요.
그는 특히 비교를 행복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 레이어드의 행복론은 관념적인 주장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동서양의 고전과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 계량해왔다. 그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빅7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순으로 1.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관계, 두 번째 재정,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 이렇게 뽑았네요. 이 가운데 재정과 건강을 제외하면 모두 관계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자, 레이어드는 이 같은 빅7에 특히 인간의 행복을 손상 또는 저감시킬 수 있는 정도에 주목했다. 행복을 악화시키거나 빼앗아가는 일종의 함정으로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행복을 악화시키거나 빼앗아가는 일종의 함정으로 제시했고 그 함정을 수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1부터 10점까지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위험도가 큰 요소는 가족관계 가운데 별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행복을 앗아가는 정도가 10점 만점에 8점에 달한다. 자, 이혼은 5점이고 사별은 4점이라고 합니다. 별거가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사별이라고 하네요. 자, 별거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을 뿐 이혼이나 사별에 비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자녀 양육, 재산, 생활비 부담 등 많은 문제들이 감정의 앙금과 얽혀 당사자들의 행복을 끝없이 갉아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별, 그러니까 이혼이나 사별보다도 별거가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별거 다음으로 위험한 요소는 실업과 건강 악화로 각각 6점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실업은 소득을 잃을 뿐 아니라 자존감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일로 연결된 사회관계까지 무너뜨려 실직이 시작된 후 1년 뒤까지 같은 강도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건강의 경우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정상 범위보다 20% 이상 악화됐다고 느꼈을 때 행복감을 손상시킨다고 봤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 5단계 욕구 이론. 여기 메슬로우 욕구 이론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산다지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여행하는 등 하루하루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일까? 인간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느끼고 판단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오랜 연구 과제다. 특히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극하는 욕구의 종류와 성격, 우선순위 등을 가리키는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을 움직이는 욕구와 동기를 파악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행복의 속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제일 처음에 심리적인 욕구죠. 메슬로우의 심리 5단계 이론에서 심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메슬로우의 그 5단계 욕구가 나오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아인식과 나는 존귀한 존재.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 책의 첫 질문을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로 시작했죠. 짧게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었다. 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우주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할 때 12월 31일 오후 2시가 넘어서 첫 선을 보인 늦둥이다. 그러나 이 유기적인 유전자를 앞세운 진화에 성공하면서 지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됐다. 그동안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내면서 바야흐로 신의 경지에 도전하는 호모테우스를 향해 가고 있다. 인류는 이제 전쟁과 기아,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면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엄성, 행복 추구가 가능한 시대에 진입했다. 식민과 노예의 삶은 물론 독재자와 특권의 삶도 이제는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다. 집단 지성이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눈부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지구라는 행성의 정복자가 됐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네요. 세상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도 우리는 스스로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지 못한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여전히 엄중하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여전히 왜소하다 라고 하네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7걸음을 걸은 뒤 외쳤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하늘과 땅 우주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존재라는 뜻이다.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한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런 진리를 깨우쳐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바 세계에 오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온 뜻이나 가르침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평생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간다.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명예욕이 지나쳐서 자신을 마구 다루는가 하면 때로는 비굴한 삶도 서슴지 않는다. 인간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스스로 좀 존중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사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을 30 플러스 30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부모 밑에서 30년, 부모로 30년을 보내고 한갑 넘으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보낸다는 의미이다. 자,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알파 시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환갑이 지나 30년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 세상이다. 이런 시대 변화는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미래 준비를 요구한다. 늘어나는 시간은 덤이 아니다. 엄연히 생명의 연장이다. 참 심오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삶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이제라도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모두 미래파가 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빅퀘스천 3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